열흘 중에 아빠입니다. 예, 지금 전설 티어에 어떻게든 올라왔는데요. 일단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몇 경기를 진행을 해봤는데 전설에서 한 번은 다시 사령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전설로 좀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된 경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강림 이타의 그 템트리를 쓸 겁니다. 템트리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게 위에 있는 가장 강림 이타로 되어 있는 위에 있는 템트리를 쓰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그 아이템을 가져가게 되려면 그 순서가 조금 꼬이게 되면 이게 템트리가 꼬이게 되면 이제 경기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왕의 투구라든지 그다음에 용기의 벽을 빨리 차기 위해서 이제 템을 사는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가 꼬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용기의 벽이나 마왕의 투구가 늦게 떠서 이제 안 좋은 게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잘된 플레이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기관과의 다시 보기. 네, 보시면 전설 티어에 올라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설이신 분들이 다들 실력이 좋으셔서 특별한 이제 뭐 걸림돌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1인분 목만 제대로 해주면 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티어가 초기화 돼서 다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분들이랑 다시 같이 안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함께 센스가 좀 부족한 분들과 함께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적응이 안 되면서 또 티어를 올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점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1인분 몫을 하면 모바일 레전드는 자기 1인분 몫만 제대로 해준다면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캐릭이 가진 퍼포먼스를 모두 살릴 수 있는 플레이어라면은 전설 티어든 어떤 티어든 같이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박진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가죽 갑옷을 먼저 가요. 근데 이유가 물리 방어 신발, 전세의 신발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리 갑옷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마법 갑옷 하나 삽니다. 근데 이렇게 가야지 중반에 라인전에 보면 이런 물리 방어와 마법 방어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 갑옷하고 마법 방어 갑옷을 먼저 구매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2대1로 상대를 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이제 데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방어 갑옷을 두 개를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톤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사의 신발로 가는 거죠. 이제 물리 방어, 마법 방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물리 방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전사의 신발 가기 위해 신발을 샀고요. 요 다음에 바로 전사의 신발을 가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화염의 정수를 먼저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니언 정리라든지 중간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한타에서 몸빵과 데미지를 함께 주기 위해서는 화염의 정수를 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미니언을 정리를 해주고요. 2배로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여기서 모스코프도 보호해주면서 저도 데미지를 주고 이제 전사의 신발을 갔죠. 이렇게 전사의 신발을 가고 나서 바로 화염의 정수를 가기 위해서 마법 갑옷을 샀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체력 잼을 먼저 삽니다. 방어 개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체력 잼을 사면 이득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라인 상황은 보면 둘 다 이제 한 명은 지금 한타가 벌어졌죠. 한타가 벌어졌을 때는 스턴을 최대한 맞추는 게 집중을 하고 궁이 있을 때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버프를 넣어줘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교전에서 한번 졌는데 아쉬운 게 여기서 조언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제 발 컨트롤에 의해서 스턴을 못 맞춰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은 저기 보면은 나나하고 조은이잖아요. 나나의 평타 데미지가 물공이에요. 그래서 전사의 신발과 그 다음에
조은의 그런 나나와 조은의 물리 공격에 대해서 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나의 부메랑 같은 경우는 가끔씩 방패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요. 방패로. 여기 보시면, 예. 방금 타워를 타고 왔죠. 그 이유는 타워에 체력이 없었고, 우리 쪽에 라인에 사람이 없겠기 때문에 강림으로 타워를 일단 보호해주기 위해서 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림 같은 경우에 사용법이 이렇게 타워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베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베인과 라인전을 할 때 베인이 궁을 썼을 때 우리 타워를 보호해주려면 우리 타워 쪽에다가 강림을 쓰면 타워가 순간 무적이기 때문에 베인의 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꼼수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림 같은 경우는 주로 남발하는 것보다는 초반 라인전에서는 우리 편의 타워가 무너질 때 그때쯤 타워 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보고 적당한 타이밍에 맵을 읽어서 이쪽 타워를 보여야겠다. 근데 그런 경우에 타워를 써주면 되거든요. 지금 화음의 정수를 바로 갔죠. 화염의 정수를 바로 가면은 한타 교전할 때 조금 유리합니다. 제가 이제 방패를 들면서 비비기만 해도 상대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막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어시도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돈이 좀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의 정수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 전사의 저주받은 툴을 가기 위해 다시 마법 갑옷을 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전사의 신발 하나로 이제 모스코프나 조응한테 연타를 맞게 되면 실렙이기 때문에 순간 한 109에서 110 정도까지 물리방어력이 올라가요. 전사의 신발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방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마법 방어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마법 계열의 방어를 먼저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 저주받은 갑옷을 입는 게 아이템의 템트리 자체를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돈도 모자르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방어와 공격이 되는 그런 밸런스 있는 아이템이 진행이 되거든요. 탱커로서는. 지금도 이제 도와주러 가죠. 조언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타워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패를 또 막아주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저주받은 툭을 바로 맞췄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마공과 물공 둘 다 마공과 물공이 둘 다 마방과 물방 개수가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피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체력 잼을 먼저 샀습니다. 이제 체력 잼을 산 이유는 용기의 벽이 체력 잼 하나와 마법 방어 갑옷 하나와 가죽 갑옷 물리 방어를 가지고 있는 가죽 갑옷 하나 이 세 개를 모으고 나서 1200원을 모으면 1200원인가? 1300원? 그거를 모으면 이제 용기의 벽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9렙이나 10렙 전에 용기의 벽을 찹니다.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10렙 이전에 용기의 벽을 차게 되면 지금 템들을 보시면 상대는 지금 방어, 그 다음에 공격 이렇게 하나씩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도 공격, 방어 뭐 이런 템들을 하나씩 갔는데 우리 쪽은 지금 방템이 거의 없네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용기의 벽 하나를 차면 10%씩 공방을 올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템을 하나씩 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0렙 이후가 아니라 경기의 막바지에 이 용기의 벽을 차게 되면 상대의 그 방템이라든지 공템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10% 정도로는 차이를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0렙 또는 9렙 그때 10렙과 9렙 사이쯤에 이 용기의 벽을 차주면 그 다음부터 한타를 붙을 때는 무조건 상대보다 우리가 앞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타를 붙을 때 무조건 이기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2대1로 대결을 할 때도 2대1로 만약에 대결할 때도 이 용기의 벽 때문에 원딜러와 같이 한번 상대를 추격전을 펼치면 그때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의 벽은 최대한 10렙 이전 못해도 11렙까지에는 그 용기의 벽을 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먼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용기의 벽을 빨리 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기의 벽을 마왕의 특구보다 먼저 빨리 차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용기의 벽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몸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몸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방과 마방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극대화된 초반템을 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사의 신발 이게 물리방어력을 거의 110, 130까지 올려주고 마왕의 갑옷
마왕의 가복이란다. 이 저주받은 투구 요거를 입으면 웬만한 마법 공격에도 버티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리타는 롤러코어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법 스킬 하나 정도는 또 그 방어막으로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으로 처음에 가고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10렙 때 용계벽을 쳤죠? 이때부터는 한타 붙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등장을 하게 되면, 강림으로 등장을 하든, 이렇게 뚜벅이로 걸어서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유리해요. 지금부터는. 자, 보세요. 이제 다 붙습니다. 자, 저는 방패를 들고 주변을 비벼도 저는 유리해요. 왜냐? 저는 주변 데미지 보고 우리 팀이 10%의 공격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방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붙어든 제 주변에서 싸우면 다 유리하게 돼 있어요. 보면 계속 잡죠? 네. 이제 이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10렙 때 한번 마왕의 투구를 착용했을 때 한번 한타를 붙여주고, 그때가 한 7렙에서 한 8렙 정도 될 겁니다. 그때 한타 붙여서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용기의 벽을 차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한타 치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만약에 5인큐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서포터 영웅이 용기의 벽을 10렙 이전에 차게 되면 그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게임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대세가 기울었는데 아직 상대가 10렙을 넘지 않았거나 11렙을 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용기의 벽을 빨리 서포터 형이 차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역전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초반에 얼마나 용기의 벽을 빨리 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죽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돈을 잘 모아서 이제 용기의 벽을 빨리 가는 거를 이제 탱커들은 좀 추천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갔고요. 용기의 벽을 맞춘 이후에는 사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템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반에 앞에 3개의 템, 이 3코어까지 맞추는 것 자체가 중반, 초중반, 그리고 전체 경기의 흐름, 그리고 나의 경기 스타일을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3개까지 맞추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템을 가도 특히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팀에는 탱커가 이제 역할을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탱커를 하면서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스킬을 이제 딜이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스킬을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쿨타임을 줄일 수 있는 통제된 얼음을 가기 위해서 물리갑옷을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로 보면은 가죽갑옷을 또 하나 샀죠. 이렇게 가면 통제된 얼음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3개의 용기의 벽까지 찬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주받은 투구 자체가 나의 체력과 상대의 체력의 차이가 많이 나면 나올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한 템은 공간이 남은 그 템 공간에는 체력 잼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법 데미지를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템트리를 가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리타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템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 하나 계속 걸리지 않고 한 렙 할 때마다 중간템을 차고 아이템들을 차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하나도 쓸모없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그 아이템을 이제 템트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인 아이템, 그러니까 즉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계속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티는 시간 동안에 살 수 있는 중간템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그 타이밍이 이득이 되는가를 보고 이제 템트리를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용기의 벽과 이 마왕의 투구로 가는 이 템트리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탱커들이나 서포터 영웅들에게, 특히 몸빵을 하면서 하는 서포터 영웅,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템트리라고 생각을 해요. 리타의 성격 자체가 어떤 스킬로 인한 스킬을 사용해서 상대를 교란시키거나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리타를 잘하는 사람이면 어떤 탱커든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탱커를 연습할 때 리타로 연습을 하시면 왠지 모르는 이제 강력한 탱커로 연습용으로 리타가 플레이하기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 티그도 하고, 물론 티그 유저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티그도 굉장히 어렵고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캐릭이거든요. 특히 이니시 캐릭 같은 경우는 좀 컨트롤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니시터가 이제 컨트롤을 잘못하면 망하는 게임을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티그나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엔 또 이제 비주류 연습하는 제천을 연습하는데, 제천 대선도 이런 팀으로 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승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제천 대선도 보면 주변에 있는 자신의 그 분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분신들한테 이 용기의 벽이 적용이 되거든요. 물론 저 마왕의 투구나 통제대 그런 같은 경우는 자기 본체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의 벽을 빨리 가는 게 제천 대선도 왠지 좀 승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제천 대성에 대한 그 공략은 차후에 좀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연습 중이라서 아직은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설의 별 2개밖에 안 되죠. 이제 막 전설이 입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계속 전설과 사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뭐랄까 전설 티어에서는 좀 게임을 지더라도 아 우리가 질만한 게임을 했구나 하는 그 인정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이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을 더 즐길 수 있는 티어가 아마 전설 티어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배기에서 할 때나 뭐 배기나 아니면 기사 사령 티어에서 했던 것보다는 약간 긴장감은 좀 떨어져요. 너무 경기가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극적인 역전 뭐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들 안정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어떤 그 템을 사고 팔고 또는 이제 컨트롤의 그 감독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되는 게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에 좀 집중을 해서 많이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에이스가 됐죠. KDA가 높은 거는 뭐 킬수는 3밖에 안 되지만 데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 결과를 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게임 하시느라고. 다음에도 뭐 영상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리타에 대한 공략은 그만할까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템 정리에 대해서 뭐 리타가 걸어온 길, 예를 들어서 뭐 각 티어별로 이제 필요한 그 템트리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문서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종합 공략으로 서머리 공략을 하나 작성을 해서 공유하고요. 이제 이후로는 리타는 뭐 다음 시즌에는 리타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제천대성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제천대성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캐릭은 없고 잘 안 쓰고 인기 없는 캐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대성도 제가 한번 인공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리타에 대한 서머리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서와 함께 카페에 공유하는 걸로 리타 공략은 이제 앞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